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창작자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그 반대의 법칙에 의한 저 개인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에 입각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그른 거고, 뭔가 옳고 그른 거를 따지지 않으려고 해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거는 도저히 저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도 참 존재를 합니다. 창작자가 아닌 일반인들 아니면은 관람객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미술을 즐기는 사람도 개개인의 옳고 그른 기준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창작자라고 하면은 옳고 그름에 뭔가 너무 치우쳐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영화 같은 거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해보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에서 흑과 백이 굉장히 명확해요. 물론 흑과 백이 명확해도 재미있는 영화도 있죠. 근데 좀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특히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인지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콩쥐 팥쥐처럼 팥쥐는 진짜 100% 나쁘기만 하고 콩쥐는 그냥 100% 착하기만 하고, 동화 속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좀 구전 동화 속에서는 구전에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양에 있는 동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보는 동화는 그냥 한없이 선과 악이 딱 나눠져 있고 한없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실제 이야기들은 좀 그렇지 않죠. 잔혹하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얘가 진짜로 착하기만 한 사람이냐,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현실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뭔가 인간은 자기의 이렇게 안 됐었던 기억, 그러니까 불쌍했던 기억을 기준으로 자기를 선으로 삼고 상대편을 악으로 지칭을 하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신들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었고 그랬었던 거를 바탕으로 지금은 상대방들을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적인 선이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악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일들을 당했던 것도 맞고 지금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명과 암이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가해자와 무조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정도의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모두가 똑같이 반반씩 피해자 가해자다, 이런 것도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기들이 지금 표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되는 거는 그 옛날 서양에서 종이나 화약이나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무단으로 다 가져가서 표절을 했기 때문에, 그때 표절을 간 거에 비하면은 지금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문익점이 목화 씨를 가져와서 목화를 했잖아요.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허락도 안 했는데 몰래 빼갔어요. 우리는 문익점을 이렇게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개 도둑놈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를 뺏어갔었던 그런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하늘과 땅이 있으면은 하늘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땅을 그려야지 하늘이 보이는 거고, 물과 바다가 물과 육지가 있으면은 육지도 그리고 물도 그려야 돼요. 지구를 그렸을 때. 낫이 있으면은 담이 있고,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밝은 색을 돋보이게 하려면은 어두운 색이 있어야지 밝은 색이 돋보여요.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이 돋보여 보여지려면은 밝은 색이 있어야지 어두운 색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이 있어야지 암이 있고, 암이 있어야 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치 북한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극한으로 간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위대한 수령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게 다 옳은 사람 식으로 묘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 이게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모든 것의 이야기죠. 뭐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편한 대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딘가에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 가상화폐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걸 공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냐,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돈이 되면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미래를 어떻게 할 거고 엄청 복잡한 뭐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옳고 그름을 나누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창작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러한 생각이 그런 이분법적이고 흑과 백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너무 단순해진다라거나, 뭐 단순한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뻔히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 얘기가 옳으니까 내 얘기가 맞아 라고 나의 생각을 강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나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바로 수준이 떨어지고 너는 아닌 사람이다, 이런 식의 대화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이라는 건 항상 뭐 예술 무엇이든지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SF 영화나 귀신이 나오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구조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작자가 이분법적이고 흑과 백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론 본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조금만 요런 거를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흑과백적인 논리를, 이 정도는 당연히 흑과백의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미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하게 단순하거나 과하게 너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던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장이었다가 갈수록 졸작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보이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창작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니다, 어떤 게 더 옳은 태도다, 아니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어떠한 이론이든지 그래요. 어떠한 논리든지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던 그 역설 안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제가 작업으로 하고 있는 반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나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정답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의 법칙을 그리고 우리는 그런 뭐랄까 역설의 소용돌이,
메비우스의 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뭐 전달을 해드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작가 노트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작가 노트를 글로 잘 안 쓰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튜브로 영상으로 찍어요.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뭐랄까 조금 더 글 쓰는 거랑 다르게 제 자신한테도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오늘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